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은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중국의 군사 압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기대와 달리 미국은 여전히 양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 없고 이루지 못할 위협이 없는 강대한 모습으로 세계 앞에 서 있습니다. 올해에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할 것입니다. 와, 2026년에 지금 이 외교 상황은 얼마나 또 쉽지 않을까. 네. 아니 뭐 전 세계가 다 불안하고 맞아요, 그것 때문에. 맞아요. 네, 다 우리도 불안하고. 달라지지 않네요. 올해. 달라지지 않고 올해도. 있고 그래, 그거 그죠.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중일이 지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저는 그게 미국이 거기에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이 여기에서 또 놀라기도 했거든요. 근데요, 쌤, 저 영상 보면서 조금 신기했던 게 미국이 스스로 세계 질서를 지키는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언급한 건 제가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미국이 2차 대전 이제 후에 거의 세계 질서를 이끌어온 주도적인 국가고 또 분쟁이 나면 가서 경찰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작년 말에 나온 미국의 국가 전략 보고서 이런 걸 네. 보면은 미국은 지금 더 이상 이 세계 질서를 이끌어갈 힘도 의지도 없다. 근데 미국은 다른 지역의 사정들은 그 지역에서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전략 보고서에서 네. 제일 많이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이게 멀로 닥트린이라는 건데 멀로 닥트린이라는 게 미국은 했던 것 같은데. 예, 들어본 말. 멀로 닥트린이라는 게 이제 미국이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유럽이 미주 대륙에 이렇게 자꾸 간섭을 하려고 그러니까 미주 대륙은 미국이 알아서 한다. 유럽은 유럽에서 그냥 있어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는 멀로 닥트린 때는 유럽과 미국만 이야기했어요. 네. 지금은 뭘 어떻게 하느냐면은 유럽은 서유럽에서 하고 네. 서태평양 아시아 쪽 이거는 중국이 하고 네. 또 동유럽은 러시아가 하고. 알아서 하고 미국은 미주 대륙, 남북미 다 합쳐서 이거는 이제 미국이 이 알아서 이 챙기겠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19세기의 세력권 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지금 이제 그렇게 되는데 북중남.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아까 우리 몰로 닥트린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이름을 붙여가지고 트럼프 때 더 강조됐으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의 돈하고 네. 몰로하고 합쳐가지고 돈로 닥트린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어요. 넌노 닥트린. 닥트린. 원의로. 넌너 닥트럼 하면 될 텐데. 뭐라고요? 넌너 닥트럼까지 뒤에. 아, 예. 더 정확하네요. 예.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19세기, 20세기 초에 이런 세력권으로 분할될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미국, 일본,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이 자기들의 그 세력권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전락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네. 그래서 강대국들이 자기들의 그 세력권으로 분할되면은 한반도가 위험성이 높은 지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위협에 대해서 옆 동네 일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일본은 이제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힘이 이렇게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축소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이제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일본이 지금 이제 국방 예산을 1%에서 2% 2배로 올리고 그리고 일본 군대를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군대로 편성을 하면서 태세를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셈이죠. 게다가 이제 이번에 발표된 그 미국 그 국가 안보 전략에서 보면은 일본에서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이런 이제 선을 끄는데 이 제1도련선이라고 그러는데 도련선이라는 것을 섬과 섬을 연결하는 선입니다. 네. 이런 거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 행동 네. 이런 거를 견제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볼 때는 대만이 자기 앞마당에 있는 그런 거고 같거든요. 그래서 무력 충돌이 여기서 생기면은 일본의 서남부 지역으로 해서 지리적으로 이게 대만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사실 미일 연합 세력, 그 미사일 기지라든지 군사 기지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이 지역이 중국의 우선적인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자위대가 여기에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표적이 될 수도 있고. 지도상으로 보니까 진짜 가깝긴 하네요. 네. 그 마당이라고 그들이. 생각할 정도구나. 맞아. 일본이. 그럼 쌤 한반도의 위험 요인은 뭔가? 그러니까 뭐가 말이죠. 그게 이제 대만에 유사한 상태가 생기면은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서 전력이 대만에 집중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 대만에게서 올리면은 우리로서는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빈틈을 노려서 도발을 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또 게다가 북한은 말이죠. 중국의 군사 동맹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사이에서 중국을 지원하는 그런 또 효과도 겨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틈을 타서. 그래서 우리가 대만을 둔 무력 분쟁에 참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의 그 후방기지 역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네. 중국의 잠재적인 표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데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하고는 달리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핵 무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전혀. 게다가 중국도 20년 만에 자기들이 군비 통제라는 거에 대해서 백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에도 한반도에서 비핵화라는 말 이거는 표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모두가 이 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 건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두 나라 모두 가까운 미래에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해결을 볼 그런 가능성이 없다.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예 비핵화라는 말을 내놓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쌤,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 미국이랑 중국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북한이 핵국가라고 인정하지 않지만은 사실상 북한이 이 핵 가진 나라라는 걸 인정을 이제 하는 거고 사실 이제 중국이 볼 때는 북한을 비핵화시키려면 압력을 넣어야 되는데 네.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넣으면은 잘못하면은 북한의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 무장태에 있으니까 또 이게 미국에 대한 견제 역할도 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표현을 안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미국도 지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미국이 북한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해볼 가능성을 또 염두에 두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비핵화 문제를 강하게 내세우지 않느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로서 볼 때는 옛날에는 북한 핵이라는 게 하나의 변수로 가능될 수 있는데 변할 수 있는 요인. 지금은 하나의 상수, 변할 수 없는 요인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과연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게 우리를 어느 정도 견고하게 지켜주는 건지 또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줄 건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한반도의 안보 실상을 좀 냉정하게 이게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